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 어휘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명품 특강 랜덤 영단어는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시켜 드립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개명은요, 첫 단계에서는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문맥어휘, 다이어를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동의어 유효를 함께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입니다. 귀에 쏙쏙 머리에 콕콕 집어넣어주는 랜덤 영단어. 오늘의 단어는 emancipate이라는 단어의 비밀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해하시면은요, 엄청 어려운 단어도 암기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오늘의 영단어죠. emancipate이라는 단어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이 이라는 접두는 바로 x, out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many라는 단어는 menu, 손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cb라는 어구는 바로 take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전상의 의미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out의 개념만 이해하셔도 문장에서는 해석하는데 별 지장이 없죠. 오늘의 영단어이죠. 영단어입니다. 첫 번째 영단어 emancipate이라는 단어와 그 동의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cb 들어가 있죠. take. 두 번째 영단어는 anticip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cb 들어가 있죠. 동의어, 유의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단어는 municipa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cb라는 단어가 역시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의미는 뭡니까? 지방자치제의, 시의, 의부의, 군의. 요거랑 대조를 이루는 표현은 중앙집권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센터라는 단어 들어가 있죠. centralis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십, take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ake이라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잡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잡다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잡고 이동을 하면 데리고 가다가 되고 물건을 잡고 이동을 하면 뭐요? 가지고 가다가 되겠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로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잡는다라는 개념은 뭐가 됩니까? 바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해하는 개념이 되겠죠. 항상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take A as B 구문이 나와 있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말한 것을 compliment, 칭찬으로 생각했다, 이해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기 바라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그 그림을, 여기서는 take A for B 구문이 나와 있네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그 그림을 반고 작품 진품으로 잘못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mancip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x, out을 의미하는 말이고, man은 menu, 손을 의미하는 말이고, cib는 뭐다? take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중요 어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n, menu, man이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한다? hand, 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anicure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manufacture 그럼 뭐가 돼요? 제조하다가 되는데, menu는 뭐를 의미한다? 손을 의미한다. fac은 factory, 공장이죠. 바로 mak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손으로 물건을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manufacture라는 표현이. 수공업을 manufactur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조하다가 되는데 지금은 뭐 기계로 만들거나 손으로 만들거나 다 manufacture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노예의 손을 잡고 있던 족쇄를 out, 풀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set fre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out이라고 그랬죠? 바깥으로 내보내다 풀어주는 개념이고요. man이는 뭐다? hand, 손을 의미하는 말이고 take은 뭐다? 잡는 개념이 되겠죠.
노예의 손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개념이 돼요. 유의어에는 바로 set free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일단 not A until B 구문을 먼저 암기를 합시다. not A until B는 B 하고 나서의 비로소 A 하다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A를 긍정으로 번역했죠? 이 부정어를 번역을 안 하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했다. 언제? 1863년이 되어서의 비로소 노예를 해방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방과 속박. 해방과 속박. 속박이라는 말은 족쇄, 수갑, 멍에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체인이라는 단어는 세 줄로 묶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박, 구속의 의미로 사용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on이라는 접두를 붙이면 이 on이라는 접두하고 바로 풀어주다의 의미로 써요. 풀어주다. 그럼 unchain이라는 표현은 뭐요? 사슬에서 풀어주는 개념이 되겠죠? 노예를 사슬에서 풀어주면 뭐가 돼요? 역시 해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shack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chain의 CHA가 여기서 SHA로 바뀐 것 뿐입니다. shackle의 어원은 바로 chain에 나오는 거예요. chain에서 나오는 겁니다. chain의 CHA, C를 뭐로만 바꿨다? S로만 바꾼 겁니다. shackle. 이 shackle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족쇄를 채우다, 쇠고랑을 채우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on을 붙였죠? on의 의미가 뭐다? 풀어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쇠고랑을 풀어주다, 속박을 풀어주다, 해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feather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 feather라는 단어에서 이 feat은 뭐를 의미한다? foot, 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죄수의 발에 족쇄를 채우다, 속박하다, 구속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앞에 또 뭐를 붙였어요? on을 붙였죠. on의 의미가 뭐다? 풀어주다라고 그랬죠. 족쇄를 풀어주는 거니까 뭐예요? 해방하다 또는 누구누구를 자유롭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멍에, 굴레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이나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개념인데요. 요거의 어는 바로 join에서 나온 겁니다. join. join이라는 게 뭐예요? 결합시키는 개념이죠. 소나 말의 머리나 몸에 어떤 끈 같은 거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라는 단어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이 join에서 나온 것이다. 요는 어디에서 나왔다? join의 JO에서 나온 겁니다. 요조, 이런 식으로 연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코의 의미가 뭐다? 멍에, 굴레를 의미하는 말인데 역시 on을 붙였죠. on의 의미가 뭐다? 풀어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멍에를 벗기다, 해방시키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요, 기본적인 어근만 알고 있으면, 어원만 알고 있으면 단 한 번 암기하고 평생 까먹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의 동의어, 유의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set free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는 liberat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는 release라는 단어가 있고, 네 번째는 dischar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t free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set은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free라는 단어는 자유로운 또는 자유롭게가 되겠죠. set free 의미는 뭡니까?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키다, 석방하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하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왕은 issue command 그러면 뭐냐? 명령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노예들을 set free 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얘기죠. 노예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죠. libe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liberty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자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뭐예요? 제멋대로 한다라는 개념이 되죠. 제멋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방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AT는 그냥 동사와 전미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liberate이라는 표현은 뭐다?
자유롭게 해주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문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take the liberty of라는 표현은 제멋대로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남자는 제멋대로 나의 파일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내 파일을 내가 없는 동안에 take the liberty of는 뭐다? 제멋대로 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도시는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죠. 누가 해방을 시켰습니까? 진군하는 군인들이 그 도시를 해방시켰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releas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접두할 re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이 release라는 단어는 loosen, 풀어주는 단어가 됩니다. release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loose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relax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느슨한 풀어주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oose라는 단어가 뭐다? 느슨한. loosen 그럼 뭐야? 풀어주는 개념이 되고요. relax라는 단어는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긴장을 풀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release의 기본 의미는 뭐다?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노예의 족쇄를 풀어주니까 뭐다? 해방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다이어를 완벽하게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re는 뭐다? 강조. release는 뭐다? 풀어주는 개념이죠.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그래서 풀어주다, 내보내는 개념이에요. 풀어주다, 내보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죄수를 풀어주면 뭐요? 석방하다, 해방하다가 되겠죠. 긴장이나 고통 등을 풀어주면 뭐가 돼요? 경감하다, 완화시키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세 번째 의미를 보시면 영국 영화에서 영국이나 영화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개념이죠. 그럼 개봉하다가 되는 겁니다. 음반이나 책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뭐가 돼요? 발간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뉴스나 정보를 내보내면 공표하다, 공개하다가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내보내면 뭐요? 감정을 발산하다, 분출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release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말이에요. 그들은 call for라는 표현은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release를 요구를 했죠. 뭐뭐를 릴리스하는 겁니까? 이 호스티지라는 표현은 인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인질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어죠. discharg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this라는 단어는 away, 풀어주는 개념도 되고 또 not, 부정, 반대의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charge라는 단어는 이런 수레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charge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H를 빼면 charge라는 단어에서요. H를 빼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car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cargo라는 단어가 뭐냐면 짐을 의미합니다. 화물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기서 지호가 빠져요. 이제. 그럼 car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날에 뭐가 된 겁니까? 자동차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다 이 charge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discharge라는 단어는 이 charge는 짐을 이렇게 실는 개념이죠. 로드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짐. 이 짐이라는 개념을 비유적인 의미로 쓰면 뭐요? 부담을 주는 겁니다. 책임을 부과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charge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discharge라는 단어는 감방에 있는 죄수를 노예의 부담을 풀어준다는 게 뭐야? 석방한다는 얘기죠. 해방시킨다는 개념이죠. 그게 바로 discharge라는 단어입니다. this는 away, 풀어주는 개념이고요. charge라는 단어는 뭐다? 짐, 책임, 부담을 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감방에 있는 죄수나 노예의 부담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요? 죄인이나 노예를 내보내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석방하다, 방면하다, 해방시키다의 의미로 쓰이는 discharge라는 단어.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권적으로 밝혀져서 주권적인 discharge, 석방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오늘의 anticipate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NT라는 접두어는 바로 before, 미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미리를 의미하는 표현이 뭡니까? in advance, beforehand이 되죠. 미리. sip은 뭐냐면 take, 생각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예상하다, 기대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 중요 어근을 보겠습니다. sip, sit 이런 표현들이 다 tak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conceive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때 con은 다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다가 되는데 만약에 뱃속에 아이를 take, 잡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임신하다가 되는 겁니다.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ake, 잡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ke의 대상이 seed가 나와 있어요. in womb. 여러분들 wom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궁. 자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woma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 동물한테 씨앗은 뭐예요?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죠. 새끼를 자궁 속에 잡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임신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conceit. 그대로 뭐예요? 생각, 상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자기가 뭐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부심이 될 수가 있겠죠? 프라이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ce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만, 속임수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때 d라는 접두어는 바로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deceit라는 단어는 마술 용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마술 용어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가 마술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D라는 것이 무엇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트가 뭐다? 생각을 의미하는 말이죠. 마술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게 하는 거, 믿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기만,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말이다, 뭐뭐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큰 사옥으로 이사갈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연말에, 올 연말에. 예상하다, 기대하다, 예언하다, 동의어 유예를 보겠습니다. 이 NT라는 표현은 before이라고 그랬죠? 앞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앞은 뭐가 돼요? 미리. 미리니까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forward라는 게 앞을 의미하는 말이죠. ahead. 이것도 역시 앞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얘네들이 다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look forward to라는 표현도 미래를 보다 예상하다, 고대하다가 되는 것이고 see ahead. see ahead 그러면 미래를 보다 예언하다가 되겠죠. 오늘은 expect, prophesy, prognostication이라는 단어까지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고급 단어가 되죠, 여러분들. expect이라는 단어입니다. ex는 out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out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시점이 있어요, 현재. 현재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팩이라는 단어는 스펙, 보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pect이라는 표현이 미래를 보다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되겠죠. 중요어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SPI나 spec이라는 표현은 바로 look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onspicuous라는 단어에서 SPI가 들어가 있죠. 눈에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현저한 두드러지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in spec, spec이 나와 있네요. spec이 뭐다? look을 의미하는 말이죠. in은 여기서 into로 바뀌는 겁니다. look into라는 표현은 어디 안을 잘 보다라는 개념에서 조사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x는 out, 시간상으로 미래를 의미한다. 여기 현재 시점이 있죠? 현재 시점을 나가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다 look forward to, see ahead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경찰관은 그 여자에게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뭐요? 브리핑을 해줬다, 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의어죠.
prophesy라는 단어입니다. MD pro라는 단어는 forward, 시간상으로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ph는 바로 phone, 말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뭐요? 예언하다, 예보하다가 되겠죠. 중요 어근 보겠습니다. ph는 뭐다? phone. phone은 뭐다? speak. 말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phrase, paraphrase, 이 phrase라는 단어가 바로 말하다, 표현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paraphrase라는 얘기는 바꾸어서 쉬운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rophesy죠. pro는 뭐다? forward,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고, ph는 speak, 말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또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prophesy가 있죠. 이 sy를 say로 연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암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말하다, 예언하다, 예보하다가 되고요. 요거의 명사구는 prophecy가 되는 겁니다. sy를 cy로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뭐요? 미리 말할 수가 없다, 예언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prognosticate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pro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한다?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G-N-O, G는 묵음이에요. 그럼 no가 되겠죠. no. G는 묵음입니다. no, 알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관련 어근을 보세요. 영어 단어에서 G-N-O가 나오거나 C-O-G-N이 나오거나 역시 no가 다 들어가 있죠. G-N이. 다 n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prognosis라는 표현은 미래를 아는 거니까 뭐야? 예상, 예측이 되겠죠? incognito라는 표현은 알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는 부정을 낯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게 익명으로 신분을 감추고라는 표현을 incognito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agnose라는 단어는 진단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개념이에요.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뭐요?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병이 어떤 병명을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개념이죠. 그걸 우리가 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단어는 뭐요? 미래를 알다, 예언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는 단어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프로가 뭐다? 미래. 노가 뭐다? 알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간단하게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는 뭐다? 미래. No. 지가 묵음이에요. no가 됩니다. N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아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알다, 예언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가 되죠. 이 단어의 영영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etell, prophesy 이렇게 나와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정치적인 과정은 항상 이러이러한 과정이라고 그랬죠. 뭐 하기가 어려워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단어죠. municipal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muni라는 단어는 이 community라는 단어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커뮤니티 의미가 뭐예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civ라는 단어는 take,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통제권을 잡고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방자치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관련 어휘는 중앙집권주의, 중앙집권제도를 우리가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의는 뭐다?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civ는 take, 잡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떠맡다가 되겠죠.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의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결정은 많은 지역 주민들을 화나게 했죠. 그리고 또 뭐요? 그 지자체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정치가들을 분노케 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제모은 연상법입니다.
항상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핵심 다이어와 동의어 유형까지 함께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공부를 하시면은 단어를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방법이 바로 원어민의 방법이에요. 이대로 하시면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